가서 요 내용 전화 드린다고 말씀드려주고 어머님들 두 분 다 일하시나? 일하시나? 안 하셔? 그러면은 시안이 어머님께는 아무 때나 전화 드려도 되나? 오전 중에? 어머니 뭐 운동이나 뭐 안 되시는 시간이 있으셔? 그건 따로 모르겠고 어머님은 오후? 오후 몇 시쯤? 아, 그러면은 선생님이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볼게. 그치? 어머님 일정이라 너희들이 잘 모를 수 있어. 자, 번호 한번 불러봐 주세요. 18번. 그리고 또 20번. 또 17번. 또 없어요? 없어? 오케이. 자,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자꾸 어렵다라고 느껴지기는 하는데 얘들아, 우리가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항상 얘기하지. 중학교 때 배우는 방정식을 알게 되면은 사실 이건 별로 어려운 거는 아닌데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심화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틀을 만들어줬죠. 버스가 2시간 24분 동안 230km를 달렸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그렇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우리가 수학은요, 이제는 거의 요즘에 수능도 그렇고, 요즘 이제 학교 시험도 그렇고, 추세가 어떻게 바뀌냐면, 문장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학에서 실제로 글보다는 숫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 하지만, 글을 읽기는 읽어줘야 돼. 근데 우리가 그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뭐냐면은, 그 문제를 읽고, 그 문제 안에 핵심만 뽑아내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문제를 풀기가 편하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어떻게 썼냐면 선생님이 2시간 24분 화살표 해주고 230km를 달렸대요. 일정한 빠르기로 달렸다면 1시간 동안 달린 거리를 물어봤어. 그러면 얘들아, 여기가 1시간이 되기를 바라자. 그러면 저 24분을 뭐로 바꿔야 돼? 시간으로 바꿔야겠지. 그럼 그게 몇 시간이야? 60분의 24시간이잖아. 그러니까 뭐와? 2와 60분의 24시간 동안 얼마를? 230km를 달렸다라는 뜻입니다. 요까지 괜찮죠? 그럼 얘들아 이게 약분이 되네. 6으로. 6으로 약분하면 이렇게 10이고 요거 6으로 약분하면 이렇게 4고 하나 더 약분하면 또 2와 5분의 2시간 이렇게 되나요? 맞죠? 이게 230km 달렸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 이제 대분수로 바꿔봅시다. 얼마? 5분의 12시간 동안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230km를 달렸다라는 뜻이야. 선생님 그냥 다 뭐만 하고 있어 지금? 정리만 하고 여기를 1시간으로 바꿔주는 행동만 하고 있죠. 여기를 그럼 1시간으로 바꿔주려면 얼마를 곱해? 12분의 5. 여기도 곱하기 얼마? 12분의 5를 하면 얘는 이렇게 약분이 되잖아. 그러니까 왼쪽에 뭐만 남아? 1시간. 그렇지. 이것만 남고 얘는 230 곱하기 5 나누기 12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우리 계산을 해볼게요. 230 곱하기 5를 할 거예요. 0은 그대로 내려오고 5, 3, 15, 5, 2, 10에다가 하나 더 하니까 11. 아, 그래서 1150을 얼마로 나누면 돼? 12로 나누어서 반올림에서 1의 자리까지 나타내세요. 그랬으니까 소수 몇 번째 자리까지 계산하란 얘기야? 소수? 아니죠. 반올림에서 1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소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해서 반올림을 해야 1의 자리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계산해볼게요. 여기가 9가 들어가네. 9, 2, 18에 9, 1은 9, 108 해가지고 요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5, 6, 7, 70 요렇게 되나요? 요렇게? 자, 그럼 요 계산하면 얼마예요? 6 안 되고 5 되나 보다. 그쵸? 6 되잖아. 7이 14. 7 안 되죠? 6이 12. 6. 70, 안 되잖아. 5 되겠다. 5. 그럼 이게 얼마예요? 60이 되겠다. 이렇게. 그쵸?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소수를 자, 이렇게 내려왔는데 안 되니까 이제 소수점을 찍어주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합시다. 그럼 얘들아,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 없고 5를 넣어봐. 5. 어차피 여기서 반올림을 할 거니까. 이거 5 집어넣으면 어때? 더 들어갈 수 있지? 5보다 더 들어갈 수 있지? 맞아요? 5보다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5보다 큰 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반올림은 하면 얼마요? 96이 되겠죠.
96. 이해됐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얼마? 96km를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약간 센스가 이제 있으면 내가 여기다 대충 계산해보면 되잖아. 여기 한 7만 들어가도 7이 14, 84니까 7보다 더 큰 수가 들어가겠네. 근데 우리가 정확한 값을 계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올림을 할 값을 계산할 거기 때문에 5보다 큰 수인지 작은지만 알면 되는겨. 이해되지? 요런 센스가 좀 있으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조금 빠르게 풀 수 있어요. 또 이제 18번 봐봐. 이런 것도 문제를 뭐 해야 돼? 정리해야겠죠. 문제를 써야겠지. 자, 2.5리터로 36.25km를 갈 수 있는 자동차가 있어요. 여기 리터입니다. 지난달에 갈 수 있는 자동차 지난달에 얼마를 달렸대? 667km를 달렸대요. 지난달에 내가. 이거 좀 어려워요. 667km를 달렸어. 지난달에 휘발유 1리터의 가격이 2,050원이었대. 지난달에 사용한 휘발유의 가격 얼마입니까? 얘들아, 휘발유 1리터의 가격이 2,050원이잖아? 되게 비싼 거예요. 요즘에 이게 뭐 그냥 약간 그쵸. 옛날에 선생님이 차 끌고 다니기 한 10년 전에만 해도 휘발유 값이 한 1,200원? 이랬고요. 전쟁 났잖아. 우크라이나랑 저기랑. 그렇잖아? 전쟁 나고 나서 휘발유 값이 엄청 올랐거든? 그때가 지금 2,000원대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발유 값이 1리터에 2,000원이 넘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유가 시대가 계속 이제 막 오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조금 이제 전쟁도 좀 중단되고 막 이랬나 봐. 그래서 지금 1,800원대로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건 번 외의 얘기야. 너무 지루할까 봐. 휘발유 값이 2,000원이다 라는 거는 비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내가 총 얼마를 달렸대, 얘들아? 66.7km를 달렸대요. 그치? 여기서도 선생님이 센스를 조금 발휘를 해볼게. 얘들아, 얘를 정석으로 풀려면요. 정석으로 풀려면 667에다가 뭘 나눠야겠니? 2.5? 또? 뭘 나눠야 될까? 아직 감이 안 오지? 감이 안 오지? 자, 선생님 설명하는 거 잘 들어봐. 선생님이 달린 전체 거리가 667km래. 근데 얘들아, 36.25km만큼씩 잘라서 2.5리터가 들어간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얘가 36.25km로 얘를 나누면 얘가 몇 번이 들어갈까? 그거 아니야? 내 말 이해되죠? 그거 내 말 이해되지? 그러니까 얘를 36.25로 나누면 몇 번이 들어갈까? 지금 이 얘기입니다. 몇 번이 들어갈까? 그쵸? 근데 얘들아 지금 보니까 여기가 또 얼마야? 2.5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여기를 2.5 같은 숫자로 만들고 싶지 않아. 너무 숫자가 복잡한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내가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숫자가 조금 깔끔해지지 않아? 그렇지. 내가 여기다 2를 곱하면 5리터가 되죠. 그리고 여기도 2를 곱하면 여기는 0이 되지. 맞지? 그러니까 숫자를 내가 계산하기가 조금 편해지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내가 여기다 해볼게. 여기다 곱하기 몇 배를 해? 2배를 해보세요. 그럼 얼마예요, 이게? 5리터지. 그럼 36.25를 곱하기 하지 말고 더하기를 해봅시다. 곱하기 2나 더하기나 똑같잖아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이거죠? 얘 계산하면 얼마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72. 얼마예요? 5km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거를 조금만 더 간단하게 해주려면 무슨 짓을 해주면 될까? 그렇지. 내가 나누기 5를 하면 얼마가? 1리터가 되겠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바로 나누기 2.5를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치? 바로 나누기 2.5를 하면은 너는 36.25 나누기 25 해야 되잖아. 2.5 해야 되잖아. 근데 조금 우리가 이제 수를 다루는 학문이니까 조금 센스 있게 가보자 이 얘기지. 요런 센스를 키우는 게 필요해. 근데 여기다 내가 2배를 해준 다음에 5로 나누면 딱 떨어지잖아. 요거 가져가 보자 이 얘기야. 자, 그럼 얘를 이제 나누기 얼마를 해줘요? 5를 해봐. 그럼 여기 몇 리터야? 그렇지. 5로 나누기 해볼게요. 자, 72.5 나누기 5, 1은 5, 22, 5, 4, 20에 2.5, 점 주고. 그렇지. 5, 5, 25, 얘가 14.5. 자,
내가 이제 1리터로 14.5리터를 간다는 거를 알았어요. 이해됐어요? 얘들아,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667을 뭘로 나누면 돼? 그렇지. 이 667km를 14.5로 나눴을 때 걔가 몇 번 들어가냐 이 얘기야. 예를 들어 600번 들어갔다 쳐봐. 그럼 몇 리터 쓴 거야? 600리터 쓴 거잖아. 요거까지 이해돼? 그래서 얘들아 문제를 풀 때는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안 하면 숫자가 너무 많아서 뭐로 나눠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나누기를 해볼게요. 667 나누기 14.5를 할 거라서 여기다 이렇게 10씩을 곱해주고 일단 요렇게 계산을 해봅시다. 괜찮죠? 자, 그럼 몇 번 들어가? 원래는 이것도 약분 치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 아직 이제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해볼게요. 5를 하면 20, 5, 4, 20이니까 안 되고 이게 4 해야 되겠다. 5, 4, 20에 4, 4, 16, 17, 18, 5, 4, 1은 4, 5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에 4번이 들어가게 되면 580이 되고요. 7 되고 이거 얼마냐? 6, 7, 8 요렇게 돼요, 얘들아. 요렇게 돼요. 됐어요? 자, 그럼 이게 몇 번 들어가? 6. 6, 5, 30에 6, 4, 24에다가 어머 느낌 딱 좋지. 27에다가 870 딱 좋죠? 이렇게? 그러니까 몇 리터란 얘기야 얘들아? 46리터라는 얘기예요. 근데 얼마였어? 2,050원이었죠? 그러니까 46리터인데 1리터당 2,050원이니까 이걸 곱하기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자, 그럼 한다. 아니 뭐야 이게. 205 나중에 0만 붙여줄 거야. 205 곱하기 46 시작. 65 30 60은 0에다가 3 62 12 그 다음에 45 20 40은 0에다가 2 42 8 해가지고 얼마예요 이게? 0349에 0 94,300원 요렇게 되는 겁니다. 94,300원 됐나요? 94,300원 요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물론 얘들아 그냥 이 문제를 667 나누기 36.25 곱하기 해가지고 이렇게 막 계산을 해줘도 괜찮지만 여기를 뭐로 만드는 게 중요해 원래는? 1리터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1리터로 만드는 과정에서 2.5, 2.5를 나눌 수도 있지만 바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자리가 0이 되면은 굉장히 계산하기가 좋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고 나누기 5를 하는 그런 감각을 좀 키워보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안 하면 얘들아 이런 숫자를 다루는 센스가 없으면 계산 실수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물론 계산 실수를 하지만 선생님들이 계산 실수를 많이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틀리지 않게 저렇게 쉽게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계산 실수를 덜 하고 더 쉽게 계산을 하는 거야. 이해되죠?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식을 씁니다. 우리 어떤 수 나오면 뭘 합니까? 네모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네모를 18.9로 나누어야 할 것을 했으면 선생님이 항상 얘가 옳은 식이 되겠죠. 나누어야 할 것을 잘못해서 18.9로 나눴대. 네모를 18.9로 나누었더니 몫이 5이고 나머지는 없었대요. 나누어 떨어졌나 봐요. 그쵸? 바르게 계산하시오 이 얘기야. 그럼 이건 엄청 쉬워. 네모를 구하고 싶어. 네모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서 가져오면 되겠죠? 예, 나 뭐 잘못했어요? 18.9를 어떤 수로 나누는 거? 어머, 그렇네요. 큰일 날 뻔했네. 18.9를 그래서 뭐 풀었구나. 이거로 나누었더니 몫이 5입니다. 자, 얘들아 혹시 얘랑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못 풀었니? 이 못 푼 이유가? 맞았어요? 응. 18.9 나누기 5 했는데 3.7표 나왔는데 3.7표 나누기 18.9 맞아요. 이게 18.9 나누기 맞는데? 잠깐만. 예은이는? 18.9
18.9 나누기 네모로 했어요. 얘들아, 이거 잘한 것 같은데 얘들아 봐봐. 우리 21 나누기 네모가 얼마죠? 아니 뭔 소리야 이게. 21 나누기 7이 예를 들어 3이래. 맞지? 그러면 얘를 7로 나누면 몫이 3이지. 근데 우리 얘랑 얘랑 순서를 바꾸잖아? 그러면은 또 이게 된다? 맞지? 21 나누기 3으로 하면 또 7이 된다? 맞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순서를 바꿀 수가 있지, 지금. 맞지? 21 나누기 7은 3. 다시 말하면 우리 초3 때 이걸 배웠어.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얘가 돼야 돼. 나누기 배울 때. 이거 두 개, 기억나니? 초3 때 이거 배웠잖아. 요거 두 개를 곱해서 얘가 돼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라는 얘기는요. 5로 나누면 몫이 네모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한 게 맞아요, 지금. 그래서 네모를 어떻게 구하냐면 18.9 나누기 5가 뭐가 돼야 돼? 네모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래서 18.9 나누기 5를 한번 해볼게요. 5, 35, 여기가 3.9니까 여기 점 올라가. 5, 6, 5, 7에 35. 하고 여기가 40에서 5, 8에 40 해가지고 0 돼가지고 네모가 3.78 나왔지요. 너희들 다 나왔지? 자, 그랬는데 어떤 수를 18.9로 나눴어야 됐대. 자, 그러면 이제 3.78 나누기 얼마? 18.9. 요걸 해야 된대. 그럼 얘들아, 여기 양변에 100씩 해가지고 378 나누기 189 하면 되죠. 맞아요?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의, 미쳤지? 여기 100을 곱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죠? 자, 요렇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소수가 작은 수를 큰 걸로 나누는 거라서 조금 너희들이 헷갈렸을 수 있어. 자, 그럼 해볼게요. 378 나누기 1890이에요. 자, 들어가 안 들어가? 378에. 안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 해주고 점을 찍어줘야겠지. 그리고 0이 이렇게 보이죠? 그럼 여기가 이제 몇 번 들어가? 2번 들어가지. 그럼 0, 9, 2, 18, 8, 2, 16, 17. 어머, 딱 되네, 이렇게. 딱 되네요, 딱. 맞죠? 얼마? 0.2가 되는 거예요. 0.2.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나누기를 할 때 여기 100을 곱하고 여기도 100을 곱해서 이렇게 그대로 나누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게 작은 수 나누기 큰 수여가지고 너희들이 조금 헷갈렸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앞에 있는 문제 중에 틀린 것도 같이 한번 또 해볼게요. 그냥 단순 계산 실수는 다시 고쳐오시면 되고요. 이거 왜 틀렸지 싶은 거. 60. 64쪽에 15번 또 예은이 예지 둘 다 또 할 수 있어요? 이거 소수 2단원이니? 소수의 나눗셈? 나눗셈의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 수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 수의 차이를 구해보세요. 그랬어. 그러니까 일단은 얘들아 나누기를 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하나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구해야 하는 수는요, 소수 셋째 자리까지는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다 똑같이 얼마씩을 곱합니까? 10씩을 곱하죠. 그래서 얼마? 26 나누기 12를 해볼게요. 여기 2 하면 얼마예요? 22 하고, 자, 여기 4인데 소수점 찍고 0 되죠? 그럼 얼마예요? 3 하니까 얼마? 33 하고 이게 얼마예요? 7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요건 얼마니? 6 들어가지? 그럼 얼마예요? 66 하고 얼마? 40 해주니까 여기 몇 번 들어가? 3 들어가죠? 그래서 33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7 해서 선생님이 소수 셋째 자리까지 구해봤어요. 자, 그러면 2.363을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되지. 얼마예요? 그렇지, 2.4.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면 되죠. 얼마예요? 그렇지, 2.36. 이것의 차이를 구하세요. 이 얘기예요. 가능하죠? 자, 여기가 지금 소수 둘째 자리가 0이니까 하나 빌려와야 되겠네요. 이렇게. 맞지? 그래서 10에서 6을 빼면 얼마예요? 4가 되겠죠? 4. 그리고 3에서 3 빼니까 0, 2에서 2 빼니까 0 해서 0.04 요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됐죠? 12번 같은 거 한번 해볼까? 할 수 있어요? 얘들아, 요거 12번은요, 우리 수학에서 정말, 고등학교 때도 정말 많이 나오는 거라 그랬죠? 선생님이 이게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정의되어 있는 함수. 약속된 거죠? 약속하는 거. 그러니까 연산을 새로 정의한 거지, 지금? 기억, 스타, 니은은요, 앞에 있는 숫자 여기 기억 자리에 넣고 니은 자리에 요거 넣어서 계산하라는 걸로 약속할 때. 이거는 똑같이 하면 돼.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했던 얘기 기억나니? 이 12번 같은 문제는 얘들아 문제가 어려워요? 쉬워요? 뭐라고요? 문제가? 쉽다 그랬지? 이게 이렇게 세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 맞다. 기억났다. 세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나도 이 연산을 처음 보고 너네도 이 연산을 처음 보고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면은 중고등학교 때 책을 딱 펼쳐가지고 세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보면 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 봐. 그 말은 문제에 시키는 대로 풀라 이 얘기야. 그래서 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어려워할까? 왜 어려워할까? 문제를 읽지 않아서 그래. 문제 그 어떻게 하라는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어져 있는 거를 해석을 못해서 못 푸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이 어렵냐? 쉬운 거야. 쉬운 건데 해석을 안 해봐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지? 하지만 우리는 이제 새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 정도는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오케이? 또? 없어요? 진도 나가도 됩니까?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이제 3단원 공간과 입체입니다. 아, 이거 어려워요. 잠깐만. 어려워요. 아, 이거 어려워요, 얘들아. 이게 선생님은 초등부를 가르칠 때 얘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왜 어렵냐면 공간상 혹시 너네 어렸을 때 이런 도형 조각 쌓기나무로 올려본 적 있어요? 아, 정말 다행이에요. 이거가 안 보이는 부분에도 쌓아져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운데 너희들이 어디까지 요게 이제 대할 수 있을지 우리 한번 볼게요. 요거는 쉽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보았는지 알아볼까요? 그럼 내가 이제 그 자리에 있다고 쳐. 기억 봐봐. 얘는 어디서 봤을까? 차에 무슨 면이 보여요? 차에 옆면이 보이지? 얘들아 근데 잘 봐. 여기가 가려져 있어, 건물이. 그럼 뭐예요? 기억에서 봤겠죠? 맞아요? 요런 느낌인 거야, 지금. 얘는 뭐가 보여요? 차의 앞면이 여기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지금 건물을 가려져 있지? 이게 니은인 거야. 자, 얘는요. 차가 잘려 있죠, 지금? 건물 쪽이 먼저 보이는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이거는 틀리는 애 거의 없어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얘들아, 혹시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너무 어렵니? 괜찮아요? 이해돼요? 다 했어요. 자, 답을 한번 적어볼게요. 지우, 태하, 유미, 서아. 그 다음에 2번에 니은, 미음, 디귿, 마다라. 다 했어요? 혹시 틀린 거 있어요? 없죠? 이거는 너무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쌓은 모양과 쌓기나무의 개수를 알아봅시다. 자, 얘들아 봐봐요. 쌓기나무의 개수를 알아보자.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에서 보이는 위의 면과 위에서 본 모양이 같으므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쌓여진 쌓기나무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요거를 보면 바로 얘 있지, 얘. 얘가 만약에 비었다면 요 뒤에 1층짜리만 채워져 있겠죠. 얘가 만약에 비어 있었다면. 근데 지금 여기에는 요 꼭다리까지 다 채워진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숨겨진 쌓기나무가 없다라는 거를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이 쌓기나무의 총 개수를 셀 때는요. 1층, 2층, 3층을 따로 세가지고 더해주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은요, 이 층별로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해. 왜냐면 1층이 쌓여져 있어야 2층, 3층을 쌓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치?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2개, 여기에 2개, 여기에 2개, 여기에 하나. 이렇게 세로줄로 셈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층별로 계산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얘가 지금 무조건 이 바닥면이 안 쌓여져 있었다면요. 공간상에 뜰 수 있어?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요 모양대로 몇 개는 4개는 쌓여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층에 몇 개? 4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보니까 2층에 지금 몇 개야? 그래서 몇 개야? 그 얘기야. 지금 뭐 별거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얘도 봅시다. 얘들아, 얘를 한번 보세요. 얘. 보여요? 얘는 지금 몇 층짜리 건물이에요? 3층짜리지? 지금 나한테 보이는 건 몇 층 하나만 보여요? 3층 하나만 보이죠? 근데 2층과 1층이 당연히 쌓여져 있을 거라는 걸 내가 예측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저 3층이 공간에 붕 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내 말 이해되죠? 야, 그러면 얘들아 보세요. 그런데 얘들아 지금 대박스. 여기가 실제로 나는 이런 모양인 줄 알았는데 이 위에서 본 모양이 뒤에 숨겨져 있는 건물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쵸? 그래서 내가 우리 왜 헬리콥터를 타고 가면은 이렇게 위에서 밑에를 내려다보면 그 모양이 보이잖아. 얘를 봐야지 숨겨져 있는 그 위치 모양을 숨겨져 있는 쌓기나무를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우리가 추측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이 기역 자리에 쌓기나무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는 알 수 있어. 자, 근데 질문. 쌓기나무가 몇 개 숨겨져 있을까?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나오지. 첫 번째, 저 기역 자리에 몇 개가 있거나, 한 개가 있거나, 두 번째, 2개가 있거나, 세 번째, 3개 돼? 안 돼? 안 되죠? 왜냐면 3개가 있었으면 이렇게 모양이 나왔을 겁니다. 이해돼요? 그거를 우리가 예측을 하고 풀어야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 쌓기나무가 바로 1개 혹은 2개가 숨겨져 있을 거라는 거를 내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이거는요 조금 학년이 어린 친구들한테 설명을 하면 이거는 못 알아들어. 이거는 좀 어려워요. 이거 4학년
3학년, 4학년, 3학년 이렇게만 가도 이게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숨겨진 쌓기나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거예요. 한번 풀어볼게요. 얘들아, 요거는 조금 차근차근 풀어봐. 빨리 풀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조금 차근차근. 선생님 5번 문제를 5번 문제요? 주어진 모양과 똑같이 쌓는데 필요한 쌓기나무의 개수가 여러 가지인 모양을 찾아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이게 뭔 말이야, 잠깐만. 그러니까 숨은 주어진 모양과 똑같이 쌓는데 필요한 쌓기나무의 개수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숨겨진 곳에 몰래 하나를 더 넣을 수 있으면 개수가 여러 개인 애로 이 모양을 표현할 수 있겠지. 다시 말하면 이거 봐봐. 지금 우리가 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얘들아. 너 똑같이 5번 모르니? 똑같이 5번 몰라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지금 필요한 쌓기나무가 하나, 둘, 셋, 네 개. 1층에 지금 4개. 여기도 4개. 그 다음에 여기가 2개 해서 10개란 말이야. 여기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얘만 지금 보였다면 10개란 말이지. 그치? 근데 얘들아, 이 뒤에 내가 10개로도 이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 11개로도 지금 몰래 숨겨놓고 이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 2개를 더 추가해서 12개로도 지금 이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모양을 만드는데 필요한 쌓기나무의 개수가 여러 개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숨겨진 곳에 하나를 슬쩍 더 넣어서 이거와 같은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애를 찾아라 이 얘기죠. 했어요? 예은이는? 못했어요? 일단 넘어가 보세요.
응? 채점? 너네도 MBTI 같은 거 해봤니? 해봤어? 야, 뭔데 너네는 MBTI가 뭐야? ENFP, 아, 진짜? 그리고 ISTP, ISTP. 그리고 INFP. 어머, T야? 진짜 신기하다. 근데 와, 진짜 신기하네. 아, 초등학생인데도 이게 나와? 초등학생인데도? 시안이는 E구나. 근데 이 E하고 I 성향이 뭐 몇 대 몇 프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 것도 혹시 기억나? 너 몇 대 몇이야? E하고 I가? E는 70%. 아, 진짜? I가 30? 너네는 기억나? 기억 안 나? 선생님은 뭐 같아? E 같아, I 같아? E 같아. 나 E 같지? 나 E 같죠? 선생님 ESFJ거든? 근데 다 P네? 저희 엄마랑 똑같아. 아! 어머니 굉장히 사람 좋으신 분이야. 왜냐면 얘들아, 이게 약간 이 MBTI가 뭐 다 맞는 거는 아닌데, 대체적으로 이제 선생님도 요즘에 이제 MBTI가 막 붐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겪어보잖아. 그런데 ESFJ가 되게 상대방을 배려를 잘하고, 그 다음에 착해. 진짜 착해. 뭔지 알지? 그리고 이제 친구 중에 ESTJ가 있거든? ESTJ는 일을 겁내 잘해.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그래서 일할 때 진짜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 ESTJ고, 그리고 사람이 되게 착하고, 어머니 나랑 좀 결이 맞으시나? 약간 진짜. 그래서 선생님 ESFJ인데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 지금. 그래서 나 E처럼 보이지.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선생님은 E가 51%, I가 49%야. 나는 I 성향이 진짜 강해. 근데 이게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안 믿어.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ISFJ가 나온 거는 딱 한 번 있거든? 딱 한 번? 근데 거의 다 ESFJ가 나오는데 진짜 거의 근소 차이로 한 53%, 47% 약간 이 정도 차이로 나는 E와 I가 있는데,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 성향이, 그러니까 I 성향이 강한데 E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내 직업이 낯선 사람들이랑 말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낯선 사람들이랑 말을 할 때 낯을 가릴 때 내가 낯을 가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 내가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약간 이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과외를 21살 때부터 했거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21살 때부터 했는데, 이 과외를 하다 보면 상대방한테 나를 어필해야 된단 말이야.
나 과외를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때 이제 그 분위기를 내가 주도하는 역할들을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해온 거지. 그래서 이게 약간 학습된 이 같은 느낌이랄까? 근데 실제로 나는 내가 생각해도 나는 아이 성향도 되게 강해. 근데 내가 아이라고 하면 다들 안 믿지. 그리고 F, 너네 눈물 많아? 저는 좀 많은데. 눈 많고. 넌 눈물 없어? 예은이는? 보통? 난 눈물 요새 진짜 폭발. 난 진짜,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았잖아, 선생님이. 아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 아기에 관련된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수도꼭지. 막 이렇게 눈물이 막 흘러요. 그래서 이제, 근데 친구들이 저보고 F 안 갔대. 왜? 왜? 겉으로 보기엔 T 같대. 진짜? 그럼 약간 성향이 반반인 거 아니야? 기억 안 나? 그래서 얘들아, 이게 출산을 하고 나면 MBTI가 한 번 바뀐대. 근데 나는 여전히 ESFJ이고 우리 남편은 바뀌었어. 우리 남편은 ISFJ였거든? 우리 남편은 I 성향이 좀 더 강했거든? 그래서 선생님 남편이랑 잘 안 싸워. 그래서 왜냐면 성향이 다 비슷하잖아. 근데 나도 I 성향이 이만큼이나 있으니까 실제로 나랑 우리 남편은 진짜 잘 안 싸우거든. 근데 우리 남편이 내가 출산하고 나서 이제 육아에 너무 찌들은 나머지 내가 너무 이제 많이 힘들어 했나 봐. 그래서 우리 남편이 T로 바뀌었어. 내가 별로 아프다고 해도 별로 옛날에는 되게 공감 많이 해줬거든. 아 근데 요즘에는 아픈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 갑자기 너희들의 MBTI가 궁금했어. 근데 생각보다 학생들 중에 ENFP가 되게 많더라. MFP가 약간 이 발산하는 거 좋아하지 않니? 옷 같은 것도 되게 안 그러냐? 잘 모르겠어. 약간 MBTI, ENFP 연예인 중에 ENFP 애들 막 여기 막 무지개 색깔 옷 입고 다니고 막 이러던데.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그런 스타일 아니야. 하여튼 그래서 궁금했어. 근데 ISTP가 내가 왜 ISTP라고 하고 웃었냐면은 선생님 이제 같이 육아하는 애기 엄마들의 남편이 ISTP가 되게 많은데 근데 약간 남편들이 약간 츤데레 같은 느낌이 있어. 되게 별로 말 없고 되게 무표정인데 되게 행복한 상황이고 막 이런 아빠들이 좀 있어서 갑자기 그 아빠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했어. 근데 쌍둥이인데도 ST하고 NF가 다르네. 진짜 신기하다. 왜냐면은 사람을 만날 때 이 가운데 두 개가 맞는 사람을 만나면 되게 잘 맞는다 그랬거든. 이 두 개가 잘 맞는데 너희는 어떻게 쌍둥이인데도 그랬네. 잘 맞아 너네 둘이? 잠깐 예은이가 먼저. 아 너무 귀엽네. 번외로 내가 한번 갑자기 궁금했어. 저희 집 언니 빼고 다 F예요. 아 진짜? 언니 T야? 어머 그것도 신기하다. 아빠도 F셔? 근데 아빠도 해보셨대? 너희도 아빠 해보셨대 MBTI? F인지 T인지 알아? 해보지는 T 같아. 진짜? 아빠 T 같아? 저희 아빠는 ISFP. ISFP? 난 남자 F면은 사람이 참 괜찮더라. 우리 남편이 F였었는데 갑자기 T가 됐잖아. 그래서 공감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버님도 F일 수 있어. 근데 어머님이 나랑 MBTI가 똑같다니. 근데 아빠가 자꾸 아빠가 T라고 우겨요. F인데 아빠가 F인데? 왜 아빠 왜 T가 되고 싶으신가? 남자 F 굉장히 좋은데? 남자 F. 뭐야? 우리 아빠였어. 자, 네, 뭘 하려고 그러다 그랬죠? 나 지금 뭐 하려고 그러다가, 뭐지, 얘들아? 다 날아갔니? 야, 빨리 기억해봐. 니들이 나보다 젊잖아. 나 어디 얘기하고 있다가 지금? 5번인가? 틀린 거 아닌가? 틀린 거? 틀린 거. 틀린 거. 틀린 거. 틀린 거. 저 왜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알겠고, 또. 6번, 7번이요? 6번, 7번. 5번은? 풀었어? 괜찮아?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왜냐면 여기 뒤에 살짝 1층을 살짝 숨기면 안 보이잖아.
그래서 이 모양으로 다른 개수를 추가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이 모양으로 자 그럼 1층 세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지 무조건 다섯 개. 다섯 개 2층 하나 둘 3층 하나 해서 8개. 이렇게 층으로 세라 그랬죠? 얘는 1층 바닥을 여기서 세는 거야. 여기서 세는 게 아니라 1층 바닥은 얘를 보고 세는 거예요. 그럼 3개, 2개 하나니까 6개지. 1층 바닥 6개. 그 다음에 여기 3개니까 얼마? 9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 쌓은 모양과 쌓기나무의 개수를 알아볼까요? 얘들아 이제는요. 이 쌓기나무를 위, 앞, 옆으로 다 이제 돌려가지고 보는 거예요. 얘를 위에서 바라본 모양은 요거 꼭대기만 보이겠죠? 꼭대기. 맞아요? 꼭대기만 보일 거고요. 앞에서 본 모양은요. 얘가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요면 그리고 요면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면요. 요면 얘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톡 튀어나와서 요렇게 보이겠죠? 요렇게 보인다 이 얘기죠. 자, 이걸 보고 쌓기나무의 개수를 찾아보자 이 얘기예요. 자, 그 먼저 여기는 다 채워져 있어야 돼. 그러면은 이 위에서 바라본 모양에다 이거 내가 이제 산으로 알려줄게요. 위에서 바라본 모양 위에다가 쌓기나무의 개수들을 적어줄 거야. 보세요 얘들아 어떻게 하는지. 앞에서 봤었을 때는 맥시멈 몇 층까지만 계산할 수 있어요? 2층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1층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앞에서 바라본 거지. 그럼 어떻게 쓰냐면 얘들아 여기다가 2하고 1을 쓰는 거야. 요 앞에다. 그러니까 여기는 2층, 여기는 1층입니다. 그럼 하나는 나왔어. 몇 층짜리가 하나 나왔어 지금? 확실하게 1층인 애가 나오잖아 지금. 여기는 무조건 뭐밖에 안 돼? 한 개밖에 못 쌓는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치? 2층은 여기가 인지 아니면 3개가 다 인지 여기 2개가 인지 여기 2개가 인지 이거 2개가 인지 몰라요. 근데 저 1층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1층이란 얘기야. 맞죠? 이 나머지는요. 옆에서 보는 애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몇 번째 칸이 지금 톡 튀어나왔어요? 2번째죠? 그럼 얘가 1, 2, 세 번째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돌려서 1, 2, 세 번째로 갖다 붙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2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본 게 1개, 여기서 본 게 1개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 말 이해돼요? 그래서 이 개수를 다 더하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가 돼서 얼마? 5가 되는 겁니다. 5.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표시를 해놓는 거야. 요 위에 쌓아진 모양을 보고. 자, 그 다음 앞에 이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선생님이 예제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개수를 적을 거고 앞에서 본 모양이 1, 2, 2죠 얘들아. 그럼 이 밑에다가 1, 2, 2를 씁니다. 자, 그러면 벌써 이거 하나에서 한 큐에 지금 가능한 게 뭐예요? 하트가 무조건 얼마? 1이라는 거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여기는 무조건 얼마? 2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옆 모양.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렇게 와서 붙여서 1, 2, 2니까 여기가 1, 2, 2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얘를 요렇게 와서 붙이는 거지. 얘를 요렇게 와서 붙이는 거지. 지금. 그러면 여기가 몇 층이야? 여기는 몇 층 돼야 돼? 2층 돼야 되죠? 얘들아 여기는 1층만 보여야 된대. 그러니까 얘도 무조건 몇 층이야? 1층이 돼야 되죠? 자, 그럼 이 다이아몬드는요. 뭐여도 상관없고 1층이어도 상관이 없고 2층이어도 상관이 없죠. 왜냐면 여기가 1층이어도 어차피 얘 때문에 2층이 보이죠. 그치? 그리고 여기가 1층이어도 어차피 이쪽으로 2층이 보이지. 그리고 실제로 2층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2층이어도. 그치? 왜냐면 이렇게 봐도 2층, 이렇게 봐도 2층이 다 보이잖아. 그래서 요 자리에 들어가는 애가 1개여도 되고 2개여도 된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수가 몇 개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가능성을 열어두고. 어려워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틀리면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 이슈? 그거 모르겠슈? 저 하나 모르겠어. 하나 모르겠어요? 다시. 자, 답을 한번 봅시다. 3번. 자, 이게 이제 그려볼게요. 선생님 그냥 이렇게만 그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본 거는 오자 모양. 이렇게. 여기 6개, 8개. 잠깐만요. 됐슈? 자, 몇 번이요? 이거는 왜 찍는지 음. 자, 5번을 한번 볼게요. 아, 몇 개인지 구하시오. 그럼 이제 개수를 세야 돼. 앞에서 본 게 여기가 최대 3층까지, 그리고 여기는 1층까지밖에 안 된대요. 얘들아, 1층은요 굉장히 큰 힌트야. 1층은 요 라인이 무조건 한 개밖에 안 된다는 뜻이거든. 맞죠?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착 돌려가지고 여기가 3층, 2층, 1층까지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몇 층? 1층, 얘는 무조건. 얘가 1층이니까 얘가 2층까지 쌓아져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가 1층이니까 여기는 3층까지 쌓아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3개, 3개, 6개, 8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도 8개로 쌓았대요. 그러면 옆에서 본 게 2개, 3개, 2개지, 얘들아. 얘를 이렇게 착 돌리면, 그럼 여기는 2개, 2개죠. 그리고 여기는 둘 중에 하나가 뭐란 얘기야? 3층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지금. 그러면 자, 두 가지가 있어. 여기가 3층이고 여기가 3층이고 여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다. 그럼 여기가 1층도 되고 2층도 되고 3층도 되겠네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예시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쌓기나무 몇 개로? 8개로. 여기가 이게 있네요. 자, 그러면 쌓기나무 8개니까 지금 얘 다 더하면 얼마예요? 4개, 5, 6개, 6개, 7개니까 얘는 무조건 몇 개야? 1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거나 아니면 여기가 3이고 얘가 1이거나, 그래도 옆에서 봤었을 때 3층이지. 그럼 내가 앞에서 봤었을 때 여기가 최대 얼마? 3층, 그리고 여기가 1층.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가 1, 여기가 3이면 여기는 맥시멈 몇 층? 2층, 그리고 여기가 3층.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쌓은 모양과 쌓기나무의 개수를 알아볼까요? 자, 본 모양의 자리 위에 숫자를 쓰는 방법. 선생님 얘를 좋아한다 그랬어. 선생님은 얘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자, 위에서 얘는 몇 개? 얘는 3개, 2개, 하나 이렇게 써주는 거야. 3개, 2개, 하나, 여기 1개 이렇게. 그리고 이거. 선생님은 이거. 위에서 본 모양의 자리에 수를 쓴 것을 보고 각 방향에서 가장 많이 쌓은 개수만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생님이 한 거죠. 앞에서 본 게 3층, 2층이고, 뭐, 옆에서 본 게 지금 2층, 이거를 맞추는 거지. 근데 이 문제로는 답이 나와 있어서 안 되겠다. 자, 2번을 보고 해볼게요. 선생님이 2번.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위에서 본 거고요. 각 자리에 수를 쓴 거래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들아, 앞과 옆 중에서 어느 방향에서 본 모양인지 쓰래요. 자, 얘는 어디서 본 걸까요? 앞일까요? 옆일까요? 옆이죠? 왜냐면 두 줄이 보여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쓰라 이 얘기. 얘는
얘는 앞에서 본 거죠? 1층, 2층, 2층까지 보이겠지?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그래서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에 알맞은 거. 어떻게 쌓여져 있을까요? 요쪽이 지금 1층이니까 여기 1층, 여기 맥시멈 2층까지니까 1층, 2층이니까 요거, 여기 2층이니까 얘가 되겠네요. 요런 식으로 찾아주라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 또 해볼게요.
알겠어요? 응, 기다려줄게요. 네. 여기 아니에요? 4예요? 4야? 아, 4구나. 혹시 모르는 거? 5번? 또?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보고 앞과 옆에서 본 모양을 그려보세요. 이 앞과 옆에서 본 모양을 그릴 때 핵심은요. 가장 큰 수만 보면 돼. 자, 앞에서 봤었을 때 몇 층? 3층과 2층이 제일 크죠? 그래서 3층과 2층을 그려주면 끝. 자, 옆에서 봤을 때는요. 또 가장 큰 수만. 2, 3, 1이지? 그게 요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2, 3, 1을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 모양이 요렇게 돼서 요렇게 오는 거라고. 됐죠? 요렇게 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하나, 여기가 3개, 여기가 2개 이렇게 그려지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쌓은 모양과 쌓기나무의 개수를 알아볼까요? 층별로 나타낸 모양을 그리기. 1층은 일단 무조건 바닥면이 다 채워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라인까지도 다 이제 그 쌓기나무가 채워져야 하고요. 2층, 1층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2층은 여기 2개니까 여기 2개. 3층은 저기 꼭다리 하나니까 요거 하나.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 쌓은 모양. 1층은 요렇게 2층을 그 다음에 이게 여기다 갖다 붙여. 그리고 3층은 이제 여기다 갖다 붙인 거야. 그 모양이 이 모양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위에서 본 모양 자리에 동그라미 자리는 3층까지 있으므로 3층이라고 써주는 거지. 3이라고 써주고 이 별 모양은요. 1층과 2층까지만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 별 모양은 2층까지만 그려주는 겁니다. 지금 요 자리는 다 3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3층까지 쌓아줘야 돼. 나머지 부분은 1층만 있으니까 1을 써주는 거야. 그래서 이 모양 그대로 그려주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거는. 한번 해볼게요. 시작.
있어요. 다 했어요? 조금? 응. 다 했어요? 틀린 거. 질문. 틀린지. 왜 틀렸는지 알았어요? 우리 요거 하나만. 이거 조금 어려워요.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볼까요? 이제 이 쌓기나무가 어려운 게 이것 때문이야. 쌓기나무 4개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모양을 알아봅시다. 일단 4개를 만들려면요. 아이고. 아, 끝났네. 우리 일단 알림장 쓰자. 자, 오늘 6-2 77쪽까지 했어요. 6-2 77쪽까지 했고 숙제는 저기 그거 탄탄북 줘볼래? 탄탄북 이거 모르는 게 있었나 보다. 이거 모르는 거 질문해야 되는데 아까 질문 받는 시간에 이런 거 잊어버리지 말고 고쳐와 보세요. 일단 고쳤는데 진짜. 못 받아. 이거 그래서 채점 받아야 돼. 그래서 미리 오면은 채점 선생님이 오시잖아. 그때 이거 내서 채점을 받고 일단 숙제는요, 얘들아. 탄탄북. 아이고. 탄탄북 21쪽까지.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앞에 이거 탄탄북 모르는 거 이거 채점 받고 모르는 거 다음 시간에 꼭 질문해야 돼. 선생님이 이 교재를 3명 거를 다 넘겨볼 수가 없어서 모르는 거는 각자 선생님이 질문 받는 시간에 꼭 질문을 해야 돼. 알겠죠? 고생했고요. 이거는 바로 올려줄게.